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유튜브 방송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시장이 굉장히 큰 폭으로 밀렸고, 아침에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계열들, 현대차, 현대모비스, 현대위아, 이 현대차 들어간 애들의 흐름들 다 합치면은 만만치 않게 크기 때문에 지수는 굉장히 좋게 출발을 했습니다만은 장중의 하락폭이 너무 컸었죠. 장중 하락폭이 거래소 기준에서 5%, 코스닥 기준에서 4%가 나오고, 코스닥 시장이 1200개의 하락을 넘게 보여준 장중 흐름도 있었었는데, 코스닥이 1200개가 떨어졌다라는 것은 실질적으로 다 떨어졌다는 뜻이고, 거래소도 장중 상승 종목수와 하락 종목수의 흐름이 거의 1대 7에 육박할 정도로 하락한 종목이 700개가 넘어갈 정도로 상승 종목은 100개 내외 굉장히 좀 높은 하락력을 기록을 했었고, 삼성전자 그 다음에 현대차 계열들이 아니었다라고 하면은 사이드카나 무슨 그런 서킷 브레이크가 걸려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정도의 하락 종목수를 보여줬는데, 중요한 것은 이런 하락의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지는, 그러니까 한마디로 오늘 시초가 정도가 시장의 고점이 될 것이냐, 앞으로 계속 떨어질 것이냐, 아니면 시장에서 우호적인 환경이 어느 정도 뒷받침이 될 것이냐. 가장 쉽게 표현을 한다라고 하면은 주식을 할 만한 시장이냐, 아니면은 지금 주식을 당장 그만둬야 되냐, 손실이어도 그만두고 수익이면은 전부 차익 실현을 하고 그만둬야 되는 상황이냐, 그것을 판단을 하는 것이 지수가 몇 포인트 갔네, 삼성전자가 몇 퍼센트 올랐나 보다 훨씬 더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좀 하고 있습니다. 자, 물론 삼성전자, 현대차 아무런 어떤 실적적인 변화 없이 오르고 있지만, 주식시장은 항상 미래의 어떤 그 기업의 모습을 현재 가격으로 표현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예전에 2018년도에 삼성전자의 영업이익이 지금보다 20조 원이 더 나왔다, 반대로 얘기하면 작년에 삼성전자의 실적은 2년 전보다 20조 원이 덜 나왔다, 근데 왜 이렇게 주가는 더 높냐, 사실 이런 부분들을 논할 필요는 없습니다. 주식시장에 삼성전자, 하이닉스, 그 다음에 현대차, 셀트리온 이런 종목군들만 있는 게 아니고 2200개가 넘는 종목군들이 여러분들에게 수익을 주려고 돌아가면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에, 열심히 하는 분들은 굉장히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장은 앞으로도 계속 된다라고 좀 보여지네요. 자, 증시에서 우리가 보통 올해 코로나 때 주식을 시작하신 주린이 분들이나 아니면 최근에 시장에 발을 담근 분들은 많이 들어보시지 않으셨겠지만, 한 2년 전서부터 주식시장에 많이 몸을 담아 보신 분들은 시장의 가장 큰 리스크 요인이라고 얘기를 하는 장단기 금리 차에 대한 부분들을 많이 좀 들어보셨을 거예요. 장단기 금리 차가 정상인 것과 정상이 아닌 것과의 차이는 사실 많은 차이가 있다라고 좀 생각이 드는데, 보통 우리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금리가 높아야 되겠죠. 우리가 쉽게 얘기를 하면은, 저건 채권이긴 합니다만은, 우리가 은행 예금을 생각을 해봤을 때 10년치 은행 예금과 1년치 은행 적금이 있다라고 했을 때 10년치 적금이 더 이자가 높아야지 사람들이 10년치 적금을 들겠죠. 그렇지 않으면 당연히 단기 적금을 들겠죠. 10년치 적금을 들 사람들은 아마 단 한 명도 없을 겁니다. 그러면은 우리가 생각을 하는 장단기 금리차가 2년 전쯤에 시장에서 굉장히 많은 전문가들이 시장을 떨어진다라고 예상을 했던 부분들인데, 지금 위에 나와 있는 타이틀을 읽어보면 채권 자금도 빨아들인다, 장단기 금리차 7년 내 최대, 이게 무슨 말이냐면 정상화가 됐다라는 얘기인데요. 예전에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미국에서 장단기 금리차가 역전됐다라고 하는 것은 반대로 움직였다는 뜻이 되겠죠. 우리가 장기 금리가 단기 금리보다 높은 걸 역전이라고 표현하진 않거든요. 왜 그러냐면 단기 금리가 위에 있는 게 더 정상이기 때문에. 근데 한 2년 전쯤에 단기 금리가 장기 금리를 역전을 했을 때, 한마디로 장기적으로 채권을 투자하기에는 불안하다라고 해서 단기 채권의 금리가 올라갔을 때 역전했다라고 해서 시장의 폭락을 예상한 경우들이 굉장히 많았었는데, 역사적으로 단 한 번도 장단기 금리차가 폭락장을 갖고 온 경우는 없습니다. 오히려 장단기 금리차 이후에 약 2년 정도의 큰 시장 상승이 있은 후에 시장이 좀 빠졌는데,
지금은 현재는 코로나 때문에 단기적으로 초급락이 나온 다음에 정상화되고 있는 구간이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한마디로 장당의 금리차가 7년 내 최대라는 것은 시장이 정상적으로 돌아가고 있고 사람들의 미래에 대해서 불안감이 없어졌다. 금리차가 최대로 벌어졌다라는 것은 시장의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한 어떤 그 불안감이 없어졌다. 한마디로 시장에 대해서 안도를 하고 있다는 뜻이 되겠죠. 자, 두 번째 타이틀 본다라고 하면 한국은행 총재가 높은 강도의 증시 버블을 경고를 했다. 사실 상승장의 마지막은 무조건입니다. 무조건. 버블로 상승장을 마감을 하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시장에 과연 버블이라고 할 수 있는 부분들이 무엇이냐. 사실 삼성전자, 현대차가 뉴스의 타이틀로 제가 항상 말씀드리지만 삼성전자의 흐름은 물론 여러 가지 흐름들 블루 웨이브라고 표현하는 미국 민주당의 압승이라든가 여러 가지 부분들이 포함되어 있고 패시브 자금이냐 액티브 자금이냐 시장 전체를 매수를 하기 위해서는 삼성전자를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패시브 자금으로 들어온 자금들이 삼성전자를 많이 들어오고 있다. 이건 정답이 되겠죠. 근데 현대차 같은 경우는 물론 이 프리미엄 라인들이 굉장히 많이 팔리면서 영업이익도 올라가긴 합니다만은 이 정도의 상승을 가져오지는 못하고 언론사의 그 뉴스 타이틀 하나로 이 정도가 올라갔는데 저는 현대자동차 같은 경우는 사실 지금서도 윗방에 그렇게 열려 있다라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과연 그 뉴스의 타이틀 전과 후가 무엇이 틀려졌느냐 그걸 생각을 했을 때는 굉장히 부담스러운 자리이긴 한데 추세 추종의 원칙으로 오늘 고점에서 밀린 것이 시세의 끝이라고 완벽하게 말씀드리긴 좀 힘들긴 합니다만은 너도 나도 삼성전자 현대차만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종목군으로 시장의 눈에 쏠려서 그렇지 그 밑에 실적이 좋아지고 앞으로 올라갈 윗방에 많이 열려있는 종목군들을 정말 차고 넘쳤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자, 일단 오늘 두 번째 자료를 보여드리고 있는 한국은행 총재의 높은 강도의 증시 버블 경고. 저는 언론사들과 어떤 정부의 이런 언론, 물론 예전 정부와 지금 정부의 차이도 있긴 합니다만은 이걸 한번 예를 좀 들어보고 싶어요. 증시는 여러분들 빼따꼼폴리라는 표현이 있거든요. 빼따꼼폴리는 뭐냐 하면 이미 정해져 있다라는 뜻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올라가기로 결정이 된 것은 그 어떤 악재가 나와도 올라간다. 반대로 떨어지기로 결정이 된 것은 그 어떠한 호재가 나와도 올라간다. 아마 여러분들이 종목을 매수하고 보유하셨을 때 그런 것들을 많이 겪어보셨을 텐데 내 종목 정말 좋고 계속 성장하고 있는데 안 올라가고 오히려 떨어져. 이미 시장에서 떨어지기로 결정이 된 것이라고 이제 어떻게 보면 막 썰일 수도 있고 음모론일 수도 있는데 월스트리트에서 가장 많이 쓰이는 말 중에 하나가 빼따꼼뿔이라는 표현이거든요. 자, IMF 때 정부와 언론에서 나왔던 이런 뉴스들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한국경제 위기 아니다, 균형 안정 확보가 돼 있다, 멕시코와는 다르다. 전 오히려 지금 정부나 언론에서 아직 시장 멀었다. 3천 돌파했으니까 4천 간다, 5천 간다, 기대해라. 이런 뉘앙스들이 더 위험하지, 지금 한국은행 총재의 강도 높은 증시 버블 경고는 종목적으로 하나하나씩 봤을 때, 우리가 2차 전지에서 LG화학이라든가, 아니면 2차 전지와 관련된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 장비주들, 소재주들, 첨가주 관련주들, 이런 종목군들이 사실 지금만 봤을 때는 굉장히 어이가 없는 상황이죠.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LNF 같은 경우도 LNF 오늘도 굉장히 많이 올랐는데 여러분들 LNF의 몇 년 전 그 실적과 지금 실적을 비교를 해보면 굉장히 말도 안 되는 구간에 와 있는 것이 지금 LNF의 그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자, LNF의 그 흐름을 한번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사적인 신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 LNF의 차트인데, 큰 호재가 나온 이후에 거의 3주째 사실 시장의 흐름과 별반 다르진 않은데 굉장히 높은 어떤 상승이라고는 절대 보여주지 않죠. 여러분들이 LNF에 1조가 넘는 어떤 그 계약이 나왔을 때 매수를 하셨다라고 하면 거의 한 달 가까이 횡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길게 한번 보도록 할게요. 역사적인 신고치를 계속 갱신해 나가고 있는데 LNF의 실적을 본다라고 하면 실질적으로 2018년도에 270억,
작년, 실질적으로는 재작년이죠. 재작년에 적자, 그 다음에 작년에 뭐 한 40억 정도의 어닝 컨센서스를 보여주고 있는데 실적이 5분의 1토막, 6분의 1토막이 났는데도 주가가 가장 좋았던 2018년도의 주가보다 훨씬 더 높은 위치에 정해지고 있어요. 이건 뭐냐면 단순히 시장에서 실적을 보는 게 아니라 이제는 2차 전지, 전기 자동차에 대한 성장성을 본다라는 얘기고요. 삼성전자도 이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이 정도로 몇 분의 1토막의 어떤 그 실적을 보여주고 있지는 않지만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가장 실질적으로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을 했던 게 주봉으로 간단히 본다라고 하면은 2018년도에 제가 지금 동그라미 요거는 이제 아니고요. 네. 2018년도에 지금 동그라미 치는 구간이 가장 높은 영업이익을 기록했던 구간이고 작년 기준으로는 저 때보다 한 20조 원이 덜 나오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앞으로의 미래를 보는 거죠. 우리가 만약에 주식을 할 때 지금 현재 당장만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뭐 미래를 예측을 해서 올라갈 이유를 찾기도 힘든 거고 너는 지금 실적이 얼마니까 얼마 정도 시가총액이 타당하다라고 했을 때는 LNF가 아마 지금과 같은 흐름과 반대로 나와도 전혀 이상하지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 시장이 아까도 장단기 금리 차에서 말씀드렸듯이 미래에 대해서 지금 초점을 맞추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은데 가장 합리적인 어떤 상승장의 시나리오라고 본다라고 하면은 일단 장단기 금리 차가 역전이 됐죠. 요거는 한 2년 전에 나온 뉴스고 그다음에 미 연준 경기 부양책이 나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경기 부양책이 조금 더 타이트하게 진행되고 있죠. 그래서 시장에서는 백신이 시장에 가장 큰 악영향을 미칠 수도 있다라는 리포트들도 상당히 좀 많이 나왔어요. 어떻게 보면 설명이 가능한 부분인데 백신이 나오고 치료제가 나와서 코로나가 잡힌다라고 하면 코로나에 대해서 시장이 걱정하지 않는다라고 하면은 이 경기 부양책은 일부러 나올 필요가 없는 부분이거든요. 근데 그 부분들은 시장에서 지금 현재까지는 일단락이 돼서 걱정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근데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되는 구간이 있습니다. 바로 지금 구간이죠. 장단기 금리차가 정상화돼서 그 어떤 괴리가 벌어지고 있는 구간, 시장이 계속적으로 상승하는 이유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안 하게 되는 단계, 지금 단계고 그 다음에는 경기가 안정적인 성장을 하게 됩니다. 지금 현재 미국에 나와 있는 어떤 경제 지표를 본다라고 하면 상당히 잘 뽑아주고 있는데 지금은 이 구간이 초반 구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단 한 번도 틀리지 않았던 증시 거품으로 마감을 하게 됩니다. 삼성전자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주주의 입장으로 봤을 때는 조금 더 올라갔으면 좋겠지만 오늘 삼성전자의 상승, 현대차 계열의 상승으로 인해서 다른 종목군으로 손절을 치고 다른 종목으로 매수가 들어가야 될 돈들이 저 두 종목과 계열사, 현대차 계열사로 들어가는 바람에 시장이 굉장히 안 좋았던 거는 일부분은 있습니다. 그 부분들이 100%라고 생각이 되진 않지만 그래서 삼성전자와 무슨 시장에 대한 어떤 레버리지를 갖고 계신 분들은 삼성전자, 현대차 계열들이 더 올라가기를 바라야 되겠지만 사실 많은 분들이 기념으로 갖고는 있을 수 있지만 지금 구간에서 내가 저걸로 굉장히 큰 수익을 낼 거야 라고 접근을 하기는 굉장히 무리가 있는 구간이죠. 그래서 시장 전체로 봤을 때는 삼성전자, 현대차 계열이 큰 폭의 하락이나 조정보다는 옆으로 횡보하는 구간이 나와주면 시장은 다시 안정세에 접어들 수 있을 것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러면 상승장의 시나리오는 증시 거품이냐 아니냐를 지금 우리가 판단을 하면 되는데 삼성전자가 지금 예전 기준으로 곱하기 50을 한다라고 하면 59, 45, 450만 원이 넘어 있는 구간인데 삼성전자가 400만 원을 가야 된다라는 얘기는 상당히 예전에 나왔던 얘기거든요. 실질적으로는 국내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흔히 하는 지정학적 리스크 때문에 제 가격을 못 받고 있다라는 것들이 대부분이었지 삼성전자의 400만 원 론 400만 원이 가야 된다라는 그런 가설은 상당히 옛날서부터 나왔던 구간이에요. 그 부분들이 지금 현실화되고 있는 구간인데 실적이 얼마만큼 따라주느냐가 사실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고 이미 뭐 대기업들 같은 경우는 작년에 4분기에 실적들이 조금씩 힌트들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아무튼 삼성전자가 너무 급등해서 시장을 흔드는 것보다는 옆으로 횡보를 하면서
시장의 안정적인 유동성의 공급이 계속되고 시장의 투자자들이 이거 잘못하면 또 상투 잡는 거 아니야라는 생각을 안 하게 되는 게 가장 중요한 구간에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럼 상승장 시나리오가 대충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된다라고 했을 때 어느 구간이냐 했을 때는 요 거품이 오기 전에 안정적 성장을 갖고 오는 요 부분들이 부분들의 초반이다. 요게 이제 다 전부라고 봤을 때 초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완벽한 슈팅은 증시 거품에서 나오게 되죠. 증시는 무조건 거품으로 마무리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하락장 시나리오는 원재료 가격이 급등을 하고 정부 및 기업에서 과잉 투자를 하게 됩니다. 정부 및 기업에서 과잉 투자. 우리가 보통 기업들도 굉장히 주가 상승도 높고 실적도 잘 나올 때 과잉 투자를 하게 돼서 그게 재고로 쌓이게 됐을 때 주가와 실적이 동반 하락하는 것을 우리가 자주 볼 수 있는데 정부와 기업이 과잉 투자를 하고 요 증시 거품 다음의 시나리오가 보시면 될 것 같죠. 하락 시나리오는 과잉 투자를 하고 인플레이션 확대. 이 인플레이션 확대 같은 경우는 사실 실질적으로 미국과 중국의 무역 전쟁이 굉장히 오래될수록 인플레이션은 확대될 수밖에 없겠죠. 근데 이거는 뭐 경제를 조금이라도 공부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주식시장은 인플레이션과 원래 같이 움직입니다. 하지만 급격한 인플레이션은 시장 하락이지만 완만한 인플레이션보다 시장에 좋은 재료는 그렇게 많지 않거든요. 완만한 인플레이션이 시장에 큰 도움이 된다. 인플레이션 확대에 의해서 미 연준이 금리를 인상을 한다. 그 후에 증시 거품이 꺼지기 시작을 하는 신호탄이죠. 위가. 그 다음에 시나리오는 금 가격이 급등을 하고 경기 침체에 대한 언론들이 나오면서 달러가 급등을 한다. 자, 그럼 지금 현재 상황은 어떤 상황인가 한번 살펴보면 금 가격 추이예요. 금 가격이 올라간다라는 것은 금, 채권, 미 달러, 안전자산이죠. 거기에 반대로 주식은 굉장히 높은 안전자산에 반대되는 불안전한, 그러니까 뭐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채권, 미 달러, 금과 반대로 움직이는 게 주식시장입니다. 지금 금 가격 추이는 뭐 떨어진다라기보다는 굉장히 안정된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물론 추세 자체는 하락이고 시장이 주식시장의 좋은 흐름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달러화 추이, 이거는 이제 단순 달러 인덱스고, 달러화는 우리는 보통 원달러 환율이라고 부르지만 원칙적으로는 달러 원 환율이라고 부르는 게 많겠죠. 이거는 이제 파생시장에서의 달러화 추이인데, 달러 원 환율을 본다라고 하면은 사실 어떻게 보면 지금 최근에는 오르고 있는 것 같지만 큰 추세는 하방을 보여주고 있죠. 달러 인덱스 자체가 내려간다. 이머징 마켓에 돈이 들어오고 있다. 이머징 마켓에 달러가 들어오고 있다. 달러가 많아진다. 달러 가격 떨어진다. 이 굉장히 단순한 이론이거든요. 우리가 물건이 많아도 가격이 떨어지지만 달러가 많아도 달러와는 떨어지게 되어 있거든요. 자, 이런 부분들 확인을 해 보시면 될 것 같고, 중요한 것은 우리 주린이 분들, 그 다음에 주식을 최근에 처음으로 시작할까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생각하셔야 될 건 뭐냐면, 우리가 눈만 뜨면 시장에서 나왔던 코로나 관련주들은 제가 한 달 전서부터 말씀을 드렸지만 이제 거의 희망을 놓으시는 게 맞을 것 같아요. 지금 아까 말씀드렸던 뭐 2차 전지나 삼성전자 올라가는 이런 미래에 대한 기대감이거든요. 그런 것들이 지금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은 바이오 아니면 IT 둘 중에 하나라고 많이 표현을 하는데 이미 시장은 IT 쪽으로 돌아선 지 굉장히 오래됐고, 저도 저희 회원분들, 가족분들과 함께 계속 광고를 해드리지만, 광고죠. 뭐 한 달 동안에 160%의 수익을 냈습니다. 거의 손실이 없이. 근데 예전에 어떤 그 매매 방식을 버리지 못하고 10개 들어가서 2개의 상승으로 만족을 하는 우리 투자자들은 올해 굉장히 힘들 거로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삼성전자, 현대차 계열들은 굉장히 높은 부담감을 가질 수 있는 구간까지 왔지만 그 안쪽에 2선, 3선 사고 나서 뭐 20%, 30%의 수익은 안정적으로 갖고 갈 수 있는 종목들은 굉장히 널렸다라는 생각이 드네요. 그래서 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그동안에 내가 매매법이 그냥 뭐 공부도 안 하고 분석도 안 하고 그냥 단순히 그냥 매매창만 갖고 매매를 하셨던 분들은 올해 아마
소가 닭을 쳐다보는 듯한 느낌의 시장을 쳐다보실 수 있다라는 생각이 좀 드네요. 그래서 제가 MBN에서 했었던 공개 방송들, 그 다음에 저는 우리 회원분들한테 무슨 종목을 왜 사야 되는지 정확하게 찍고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여러분들이 한번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 좀 대표적으로 저는 주식을 사면 높게 안 사거든요. 높게 안 사고 왜 사야 되는지 확실한 개념을 갖고 그 주식을 매수를 하는데, 제가 이제 그 MBN에서 처음 왔을 때 첫 종목이 바로 해성 DS였었죠. 해성 DS의 매수 날짜가 바로 요 날이었고요. 매수의 가격은 당연히 이 정도 수준입니다. 그 다음에 해성 DS가 올라가는 흐름들, 이런 게 정말 주식이거든요. 이것도 거의 저희는 팔고 다른 종목으로 더 큰 수익을 냈다라고 생각을 하지만 고가권 기준으로 60%에 가까운 수익이 났고요. 매수의 타점을 보시기 바랍니다. 그냥 시장에서 모든 종목군들이 회자가 됐을 때, 흔한 말로 남들이 숟가락 다 담궈서 침이 묻어있는 데서 나도 조금 먹으려고 숟가락을 넣느냐, 아니면 내가 새로 음식을 만들었느냐가 중요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넷게임즈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죠. 넷게임즈도 우리가 매수가 기준으로 봤을 때는 한 이 정도 매수가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분할 매도해서 60%에 가까운 수익을 냈는데, 과연 이게 시장에서 넷게임즈가 올라갔을 때 회자가 됐을 때 샀느냐, 우리는 남보다 먼저 산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거든요. 이것 말고도 굉장히 많은 종목분들이 있죠. 미래나노텍, 저희는 종목수를 굉장히 작게 갖고 가기 때문에 미래나노텍도 매수하고 나서 우리는 지난주 절반 나눠서 팔았는데 지금 구간에서 지금 두 번째 선 구간에 팔긴 했습니다만 오늘 안 좋은 시장에서도 굉장히 많이 올라갔네요. 이런 식으로 저점에서 사야 되고 왜 올라가야 되는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진 않을게요. 주식은 여러분들 단순 논리입니다. 올라갈 수 있는 기업을 싸게 사면은 무조건 수익이 나게 돼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이 다 올라간 다음에 어떤 종목군들이든지 간에 남들 입에 회자될 때는 그 음식이 이미 남들 숟가락에 의해서 더럽혀졌다는 뜻이거든요. 정말 많은 종목을 보여드리고 싶지만 저희가 아직 갖고 있는 종목군들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다 밝혀드리기 힘든다는 점을 좀 양해 말씀을 드리고, 제가 이것만 말씀을 드리도록 할게요. 올해는 정말 주식 투자를 분석을 해서 연구를 해서 싼 가격에 들어갈 줄 아는 정말 주식 투자자들이 돈을 버는 해지, 작년처럼 무슨 코로나 사기만 하면 시장이 준 우연한 수익을 자신의 수익으로 착각을 하는 분들은 굉장히 힘들 것이다라고 제가 장담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방송 여기서 마치도록 하고요. 시청해주신 여러분들 감사드리고, MBN 골드에서 한 달 누적 수익 160%를 기록한 방은 저희밖에 없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손실 수익 다 합쳐서입니다. 수익난 종목만 말씀드리는 게 아니라 여러분들의 믿고 갈 전문가는 그렇게 많지 않다는 점 말씀드리고, 저와 함께 해주신다라고 하면 제가 지금 유튜브에서 계속 말씀드리고 있는, 혹은 약 올리는 듯한 영상이 될 수도 있는 그런 영상들이 절대 거짓말이 아니고 과장이 아니고 정말 주식을 제대로 하는 전문가구나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느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영상 봐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요. 다음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